안녕하세요. 현승의 은밀한 취미생활의 신현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한동안 다양한 일들로 인해 업로드가 늦어지고 말았네요. 뜻하지 않은 여러 사고와 개인적인 일들이 난항을 겪다 보니 콘텐츠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올해도 예외 없이 마지막이 찾아오고야 말았네요. 올해 목표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즐거운 연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의도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생각했던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모든 것이 내 탓인 듯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어 좌절하는 시기. 그때가 지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슬퍼하며 술독에 빠져 폭식을 하기도 하고, 술병이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루 종일 침대에 있기도 했는데, 돌아보니 술에 의존하는 저의 모습에 싫어지고 사소한 것 하나도 짜증이 나더군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다잡고 제 스스로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작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숨 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했어요. 애매한 생각들과 관념들을 깎아나가며 묻혀있던 정신이 형태를 나타내지만, 덩달아 감각 또한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탠드를 켜고 수면을 위해 책을 한 권 꺼내 들었고, 그 책을 통해 머지않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불안함에 잠겨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이타르 아델의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입니다. 이 책은 따뜻한 감정들이 배어 있어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에 풍경을 그리거나 각자가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가 버린 향기나 촉감들에 대한 향수를 상기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책의 내용은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일부 밤기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편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밤기차. 칙칙. 짙은 파란색 낡은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이를 바라보는 레나의 마음에도 서서히 행복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할머니의 별장이다. 레나는 이 기차의 노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녁으로 이어지는 남은 오후 시간과 까만 밤을 지나 이른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면
기차는 어느새 종점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해마다 찾곤 했던 바다를 끼고 있는 자그마한 휴양 마을에 역에 들어선 기차는 정확히 레나가 예약해둔 차량 번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레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오른다. 레나에게는 익숙한 공간이다. 낡고 아기자기한 기차의 내부는 오래된 영화에서 본 것과 꼭 같은 모습이다. 따뜻한 조명이 적당한 조도로 객실을 비추고 저 멀리 지고 있는 석양이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아직은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른 여름의 저녁도 기차 안에서만큼은 적당히 따스하고 적당히 평온하다. 몇 미터를 걸어 들어가자 빈 객실이 보인다. 예약해두었던 좌석 번호를 발견한 레나는 객실로 들어가 창가에 앉은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핀다. 이어 작은 트렁크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비어있는 옆 좌석의 자줏빛 시트를 손으로 만져본다. 좌석은 충분히 넓었고 레나는 앉은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객실 바닥에 깔린 소나무의 색과 비슷한 짙은 녹색의 카펫은 객실에서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하고 마호가니 목재로 마감된 벽면은 고상함을 자아낸다. 석영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의 양쪽에는 짙은 갈색의 패브릭 커튼이 달려 있는데 레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커튼을 닫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 정도로 객실이 충분히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레나는 바닥에 내려두었던 트렁크 가방을 짐칸으로 옮긴 다음 다시 자리에 앉는다. 주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더니 곧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몇 분 뒤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띤 여자 검표원이 객실로 들어온다. 레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 검표원은 레나의 기차표를 확인한 다음 이 기차는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종점까지 직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여러 차례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는 레나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 사실 그것은 레나가 이 기차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레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남은 저녁과 밤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라는 말도 덧붙인다. 검표원이 나간 뒤 레나는 핸드폰의 전원을 끈 후 트렁크에 넣는다. 오늘은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바쁘고 힘들었던 일주일을 보낸 뒤 마침내 맞이한 저녁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순간 앞에
감사한 마음이 차오른다. 오늘 저녁 그녀는 이 기차 여행에서 온전한 휴식과 평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레나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며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긴장감을 털어낸다. 부드러운 담요와 푹신한 베개는 레나가 기차 여행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챙겨오는 준비물이다. 넓은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레나의 안락한 휴식을 도와줄 물건들이다. 레나는 머리 뒤에 베개를 받친 뒤 담요를 펴 몸 전체를 덮는다. 갓 세탁을 마친 듯 깨끗한 냄새를 머금은 담요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레나는 편하게 몸을 뉘인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본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어느새 도심을 벗어난 기차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밀밭을 달린다. 저 멀리 지평선에는 광활하게 우거진 침엽수림이 보이고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얼굴을 감추기 시작한 태양이 마지막 힘을 다해 토해낸 한 줄기 빛은 숲 전체를 금빛 베일로 물들이고 있다. 더 먼 곳으로 시야를 돌리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광활한 산맥이 보인다. 숲에 사는 나무들의 배경인 듯 미동도 없이 조용히 서 있는 산의 정상에는 여전히 녹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눈이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탁한 푸른빛 하늘에서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구름이 일렁거린다. 밀밭을 지나자 작고 고요한 호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의 가장자리로는 풍성한 수건을 가진 키 큰 수양버들이 잔잔한 바람 속에 긴 가지를 떨구고 있다. 이따금 고개를 떨군 가지들이 가볍게 수면을 간지리는 모습도 보인다.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에 푸른빛이 수면 위에 내려앉는다. 호수의 주변으로는 갈대 줄기들이 드문드문 거칠게 솟아있다. 근처에는 갈색과 회색 털로 뒤섞인 오리 몇 마리가 노란 주둥이를 부지런히 그러나 태연하게 수면 아래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먹이를 찾고 있고 엄마 아빠를 따라하느라 분주한 아기 오리들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먹이를 찾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유유자적하게 물 위를 유영하는 오리들도 있다. 이들은 고개를 깃털에 파묻은 채 눈을 감고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선물하는 온기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는 듯하다. 기차가 느린 속도로 달리며 천천히 오리떼를 지나치자 레나는 고개를 돌려 잠든 오리들을 바라본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오리들에게서 평온함과 여유를 느낀다. 바로 지금
기차 안에서 레나가 느끼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감정일 것이다. 레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부근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다. 레나는 배 위에 덮어둔 담요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가 내쉬는 숨과 함께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레나의 호흡과 함께 담요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담요 안에서 퍼지는 따스한 온기와 깊은 만족감이 레나를 사로잡는다. 이 온전한 치유의 순간을 누리기 위해 레나는 현재의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레나는 이제 가방에서 은색 보온 포트를 꺼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마시곤 하는 차를 기차 여행을 위해 챙겨온 것이다. 포트를 열자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며 객실을 기분 좋은 라벤더 향으로 가득 채운다. 컵에서 차를 따른 레나는 천천히 한 모금을 즐긴다. 좋아하는 라벤더 차 맛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따뜻한 차는 먼저 레나의 목을 데운 다음 배를 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전체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거의 매일 저녁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시는 라벤더 차 덕분이었을까. 레나는 기차 안에서도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익숙함과 안락함을 느낀다. 다시 레나의 시선이 기차 밖으로 향한다. 기차가 작은 호수를 지나자 레나의 눈앞에 파노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얕게 깔린 짙은 녹색의 드넓은 들판이 수 킬로미터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곡선 구간에 진입한 기차가 속도를 줄이자 레나에게는 들판을 세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고르지 못한 토양 위로 거친 잔디가 자라난 들판 곳곳에는 데이지와 쐐기풀, 민들레가 저마다 무리를 이루고 있다. 어느새 하얗고 동그란 솜털 머리에 꽃자리가 된 민들레는 바람결에 가볍게 흩날린다. 조금 더 자세히 들판을 들여다보던 레나의 눈에 깡총깡총 뛰어가는 산토끼 한 마리가 들어온다. 갈색 털의 끝자락은 검은색이고 집 토끼보다 길어 보이는 숟가락 모양의 귀도 끝자락만한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엉덩이 끝에 바짝 달린 하얗고 동그란 꼬리가 푹신해 보인다. 그 순간 토끼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입을 오물거리며 잔디를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자유로운 동물들을 지켜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행위이다.
토끼는 다시 뛰어가고 이내 작은 숲을 너머로 몸을 숨긴다. 숲을 위로 빼꼼히 솟은 토끼의 귀가 보이는가 하더니 잠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 사이 창밖으로 어둠이 더 짙게 깔렸다. 창문 너머로 짙은 주홍빛의 바깥 세상을 보며 레나는 태양이 어느새 낮게 내려앉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짙은 녹색의 들판 위로 태양이 쏟아지고 이내 짙은 주황빛이 가물거리며 들판을 물들인다. 잠시 레나는 일몰의 순간에 빠져들어 그 장면을 원 없이 두 눈에 담는다. 몽상에 빠져있는 듯한 레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들판으로 향한다. 잔디 사이로 보랏빛 점이 군데군데 찍혀있는 듯 하더니 곧 라벤더가 모습을 드러낸다.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은 라벤더가 들판을 정복한다. 더 짙게, 더 짙게. 어느새 들판은 라벤더로 뒤덮였고 마치 보랏빛 카펫이 깔린 듯 가로면과 세로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다. 저녁의 태양 아래 라벤더의 보랏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해 보인다. 라벤더 들판 너머로 작은 언덕이 보인다. 언덕 위에는 일체 정도의 집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한 채로 언덕의 끝자락에서부터 정상까지 저마다 다른 높이를 한 채 다닥다닥 붙어 서 있다. 파스텔 분홍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집들은 전면이며 현관문이며 지붕까지 하나같이 분홍빛을 뽐내는 중이다. 집들 사이로는 체리나무가 보인다. 수간에 분홍색과 흰색 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체리나무는 멀리서 보면 솜사탕 같기도 하다. 석양이 집을 비추어 마을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언덕 끝자락에 라벤더 밭을 품고 있는 마을이라 엽서에 담아도 좋을 것 같은 낭만적인 풍경이다. 거리가 떨어진 탓인지 인적은 보이지 않는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레나는 궁금해졌다. 분명 라벤더 밭을 가꾸는 농사꾼들도 몇 명쯤은 포함되어 있으리라.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졌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자신들이 얼마나 조화로운 풍경을 가진 마을에 살고 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한편 동화와도 같은 무대 배경을 두고 사는 이들이 그 가치를 모를 리 없다. 그 사이 저녁 하늘이 색을 바꾸었다. 금방이라도 내려갈 것 같은 태양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며 마을과 들판을 붉게 물들인다. 대기가 요동치며 일렁인다. 태양이 일으킨 소요는 흡사 프랑스 인상주의파 화가들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레나는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것들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어느새 레나는 라벤더 밭을 품은 아름다운 마을과 일체감을 느낀다.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았지만 레나에게 그것은 찰나의 영혼과도 같다. 몇 차례 눈을 깜빡이는 사이 붉게 타오르던 빛의 소라는 잠잠해지고 마지막 태양빛이 자취를 감추며 은은하게 빛나는 붉은 베일을 하늘에 덧씌운다. 베일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고 마을은 그 베일 아래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불을 켠 몇몇 집의 창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길을 따라선 가로등들은 희미한 빛을 만들어낸다. 라벤더 밭의 보랏빛에 서늘한 기운이 더해진다. 해가 지며 바깥 기온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하겠지. 라고 레나는 생각한다. 지금 객실 안에 앉아있는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라벤더 마을을 지나자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레나는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반대편 좌석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순간 객실은 창문 앞에서 자연히 저녁 연극을 펼치고 있는 레나의 작은 집이다. 레나는 편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이제 레나는 잘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샤워를 하기 위해 가방을 찾아 오른쪽 어깨에 걸친 다음 객실을 나선다. 샤워실로 향하던 레아나의 시선은 다른 객실의 유리문에 잠시 멈춘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다른 객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내 아이는 엄마의 팔에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다. 엄마는 아이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며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또 다른 객실에서는 나이가 많은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마주본 채 앉아 있다. 두 사람 모두 담요를 덮고 있는데 남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잠이 든 것 같다. 책을 든 두 손은 배 위에 얹고 있는데 아마도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모양이다. 여자는 독서용 안경을 쓴 채 알맞게 조정해 놓은 조도 아래에서 갈색 양장본의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가 매우 집중한 듯한 표정으로 한 줄 한 줄 책의 문장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재미있는 책일 것 같다. 그들을 보며 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생각만으로도 따스함과 사랑의 감정이
레나를 감싸 안는 느낌이다. 오래전 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할머니 품 안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들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샤워를 마친 후 레나는 다시 객실로 향한다. 돌아가는 길에 레나는 나이든 여자가 앉아있던 객실로 한 번 더 시선을 돌린다. 그 사이 여자도 잠이 들었다. 생각보다 책이 재밌지는 않았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레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어린 사내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도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다. 아이는 편안한 자세로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엄마는 그런 아이와 자신의 몸을 포근한 담요로 덮어두었다. 아주 잠깐 레나는 조용히 서서 이 평화로운 장면을 눈에 담는다. 객실에 도착하자 조금 전 본 이들의 모습처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레나를 사로잡는다. 레나는 부드러운 의자 위에 무거운 몸을 내려놓은 뒤 깊은 수면을 위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다. 레나의 시선이 한 번 더 창밖으로 향한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기차는 여전히 드넓은 들판을 달리는 중이다. 태양이 모습을 감춘 지평선 위로는 붉은 빛을 머금은 뭉게구름만이 곳곳에서 가물거릴 뿐이다. 파랗던 하늘은 창백하게 바래져 있다. 저 멀리 키가 크고 늘씬한 기둥이 보인다. 잠시 후 레나는 들판 위로 비스듬히 서 있는 이 기둥들이 풍차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풍차는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균형감 있는 원을 그리며 유연하게 날개를 돌리고 있다. 조명이 꺼진 저녁 하늘 아래 풍차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호기심이 생긴 레나는 풍차를 세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의 풍차를 지나치자 또 다른 풍차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레나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풍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멀리, 더 멀리. 그 사이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레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숲에 자라난 나무의 꼭대기가 만들어 놓은 까만 실루엣뿐이었다. 레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다. 레나는 객실을 한번 둘러본 뒤 아직 온기가 남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는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 편안하게 숨을 내뱉는다. 그런 다음 의자에 더 깊숙하게 기대어 앉는다. 몸 전체에 편안하고 따스한 보호의 기운이
휴식의 감정이 퍼져나간다. 이 편안한 잠자리는 오늘 밤 레나를 지켜줄 것이다. 레나는 마치 의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차는 여유롭게 달리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서 느끼는 약간의 흔들림이 마치 해먹 위에 누워 즐기는 가벼운 흔들림처럼 레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레나는 나른함을 느낀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약하게 반복되는 기차의 소리에 깊이 빠져든다. 기차는 천천히 리듬감 있게 달린다. 낡은 기차의 바퀴가 선로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를 내고 있다. 레나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다. 레나는 기차가 내는 소리에 박자를 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까지 센 레나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숫자를 읊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느새 레나는 기차의 박자 소리에 맞춰 호흡을 한다. 레나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아득한 낙원으로 사라지고 있다. 어느덧 레나는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잠에 깨어난 레나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 이제 기차는 역으로 들어선다. 저기 할머니가 쓰고 있는 밀짚 모자가 보인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기차역에 나와 레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